상하. 자, 이 기본이 유튜브에 있는 우주변화 원리, 그 다음에 그 외에 거 뭐 볼 수 있는 거 다 보고 같이 들었으면 더 좋겠습니다. 우주변화 원리는 지금 13강에 올라가 있는데 그건 기본대로 그냥 잡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목이 뭐고 화가 뭐고 필요할 때 논하겠지만은 상생상극이라든지 이건 설명을 깊이는 생략합니다. 형상은 기에 의해서 뭐 다른 공부하신 분들은 수없이 들었죠. 기는 그 근본에 뭐가 있어요? 성이 있다. 하늘로 부여받았다. 그 다음에 이것이 근본이다. 천성, 본성, 이러한 이치대로 움직인다. 리 해서 성리라 그랬습니다. 인간은 심이 있고요. 그런데 관상이란 용어에서 상자는 이 상자를 써요. 이거하고 이 형상하고의 차이가 뭔가 하면은 동양에서는 이쪽은 자연, 우주, 이쪽이 좀 치우쳐 있고요. 그래서 감상관 뭐 이렇게 할 때는 요거 씁니다. 근데 이제 이 상자는 인간의 그 기륭화복, 인간의 삶을 파악하는, 그러면서 형상을 봐가지고 내면으로 들어가는 학문을 서로 상자를 씁니다. 그래서 뭐 이쪽으로 써도 되고요. 그렇지만은 그 점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왜 저 상자를 쓰는가 하는 의미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관상의 의, 이렇게 거기 지금 6페이지에 나와 있죠. 이 동양의 관상에 해당되는 책이 이거는 뭐 워낙 인기가 있는 종목이 되어 있어요. 그 백범 선생님도 사람을 알고 인생을 알려면은 사주가 이제 밖에서 보면은 관상이 사주보다 낫다 뭐 이런 용어를 쓰는 경우는 사주는 만세력을 가지고 생년월일을 찾아야 된단 말이죠. 근데 관상은 내놓고 다니죠. 얼굴도 내놓고 손도 내놓고 그냥 볼 수 있다는, 그게 편리성에 의해서 사주보다 낫다지 그 정보량으로 본다면은 사주만 못합니다. 그리고 사주는 대운을 대입하고 해서 먼 미래까지 볼 수 있는데 이 얼굴의 변화가 가지고 그 뭐 몇십 년 후를 예측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보는 입장은 명리학의 보조, 명리학의 현재 운의 대표적 표현, 형상적 표현, 그것을 관상으로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옛날에 글하는 선비분들도 관상은 사주 묻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볼 수 있으니까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전 중에 아마도 거의 종류가 가장 많은 게 관상이 아닌가, 한 70여 종 됩니다. 관상책이. 거기에 저자가 없는 책도 많고. 근데 이제 서당에 있는 책이 4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다른 책은 안 봤고, 요 4가지의 책에서 이치에 타당한 것을 교재로 삼아가지고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좀 두꺼운 것이 상미형진이라고 합니다. 상미형진. 상미형진. 요것도 지금 둘, 넷, 여섯, 여덟 건 돼 있어요. 이거 한 페이지 한 페이지 해석해 나가려고 그러면은 이거 가지고도 1년 잡아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유장상서라 그래서 유장상법이라 그래서 이건 2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때 이제 나온 건데요. 여기도 보면은 이제 얼굴을 그려놓고 그 얼굴에 대해서 사항 이렇게 쭉 해놨는데
그 얼굴이 옛날하고 달라요. 그게 문제예요. 이 관상책 가지고 그대로 보시고 현재 해석한다. 상당히 잘못된 해석이 나옵니다. 그것이 이제 시대의 반영을 해가지고 의미적 해석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가 강의를 해야지, 뭐, 매브리코는 남의 골수를 빼먹는다. 이렇게 책이 적혀요. 근데 제가 여기 우리 회원으로 공부하러 오신 분 중에 매브리코 많이 봤지만 골수가 아니라 자기 골수를 뺏길 판인 사람도 많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극명하게 차이가 있었죠. 부하면은 잘 먹고 얼굴이 통통하고 귀상이다 뭐 이런 소리가 나오고 부상이다 나오고. 근데 지금은 부자라도 얼굴에 살이 없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저 지하 세방에 사는데도 얼굴은 그야말로 통통하고 말이죠. 혈색이 좋아가지고 그냥 보기는 옛날 고전같이 천상이 아니고 완전히 귀상, 고관대작이 된 상인데도 현재는 그렇지 않은 이런 경우도 상당히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고전을 그대로 봤을 때 위험한 책이 관상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핵심 그 다음에 원리를 추정해서 우리가 본다면은 시대에 맞게끔 바꿀 수 있겠다. 그 다음에 잘 아시는 이 마이상서. 제일 그 대표적인 책이죠. 두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뭐 일일이 그 한 카트 한 카트 다 해석하려면 또 시간 어마어마하게 걸리지. 근데 결과론적 의미가 너무 많아요. 뭐면 뭐다. 왜는 안 적혀 있어요. 코가 이러면 이렇다. 왜? 그 왜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이치를 우리는 이 3달 동안에 이치를 깨쳐보면은 나머지는 책을 안 보더라도 다 해석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치 쪽으로 더 추천을 할게요. 그 다음 수경집, 신상 수경집이라고 해서 옛날엔 거울이 없으니까 물에다 이렇게 비춰서 상을 보고 해서 나온 이름 같아요. 이것도 뭐 네 책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이 책이 작아서 그렇지 글씨 빽빽합니다. 읽는데도 이건 뭐 세월이 걸릴 거예요. 이렇게 4권에서 다른 책도 제가 안 봐도 뭐 그 책이 다 원리는 같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이 4권에서 주체로 발췌를 해가지고 고전을 그대로 적어 놓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원리 체계를 새로 잡아서 혼자 할 수 있게끔. 여기서는 외울 게 별로 없어요. 문제는 다른 것 같이 외우고 뭐 명리같이 합충형 외우고 이런 거는 없는데, 상이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부자가 아닌데 부자상이 있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진상이냐 가상이냐. 뭐라도 뭐가 중요한가 하면은 진가가 중요해요. 의학도 습인데 실제는 조가 있죠. 그래서 진조, 가습 이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 인간의 상이라 그런 것이 과연 다 진상들인가? 그게 아니죠. 속은 주먹을 쥐면서 한 방 지르고 싶지만 얼굴은 웃고 있을 수도 있다. 그 진상을, 가상을 통해서 어떻게 진상을 파고 들어가느냐, 거기서 진상을 읽어내느냐 하는 것들이 이제 핵심이 될 수 있고, 그게 어려운 거예요. 나머지는 뭐 크게 어려울 게 없습니다. 뭐 이렇게 생기면 이렇다도 의미적 해석이 좀 필요하고요. 그래서 뭐 조금 다른 데 강의하고는 좀 다를 겁니다. 거기에 관상의 의의를 제가 몇 자 적어놨는데 한번 볼게요. 명리학의 보조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주 변화 원리 과정 중에 현재 우주 변화인 화토 공정과 그 다음에 금화 교역의 성리적 이치를, 화토 공정과 금화 교역이 그대로 들어간다. 우리가 의학에서 심폐가 밖에 있는 것도 금화 교역이요, 소장, 대장이 밖에 있는 것도 금화 교역인데, 지금 제가 말을 하고 있는 저 안에 있는 혀는 화의 개념이죠. 혀는 화죠. 그런데 이 혀를
스톱시키고 그 다음에 그 혀로 표현되는 내면의 세계를 분산시키고 있는 화의 혀를 중간에 자르고 결정 지우고 하는 것이 입술이죠. 입술이 금의 개념을 가져요. 그래서 입술을 다물고 있다 그러면 뭐예요? 수렴 정리해서 표현을 안 하고 있다죠. 근데 입술을 항상 열고 있다. 입을 다물다 이렇게 돼 있다. 이 사람은 금이 약한 사람. 말 많이 하는 사람. 제가 누구를 지칭하면은 그 개인적인 손상의 우려도 있을 것 같고 해서 그 개그맨 하신 분들은 입이 닫히는 것보다 열려 있는 분들이 훨씬 그쪽 계통에 맞습니다. 그런 분들은 많이 녹화를 안 하면은 말씀드리는데 녹화 때문에 자 해서 요건 뒤에 가서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도 금화교육돼요. 금, 화 이렇게 돼요. 그래서 금화교육이 많이 있어요. 인체의 형상과 행동을 파악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특히 인간의 삶에는 윤리적이든 비윤리적이든 보여지는 것은 내면의 성과 기의 모두가 아닐 수 있으며, 자, 이게 문제예요. 줄거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고 듣고 있고 하는 것은 다가 아닐 수 있다. 진이 아닐 수 있다. 그러면은 이런 형상은 진짜냐 가짜냐를 결정하는 요인이 됩니까?